저의 답답하고 억울하고 조선시대에서 온 시댁과 남편의 손절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위로는 오빠가 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어요. 저랑 신랑은 같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격리 업무를 했고 신랑은 영업 업무를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1시간 거리의 친정집 근처에 살았고요. 여동생은 저희 아파트 옆 단지에 살아서 일주일에 3-4번은 만났어요. 아직 아이가 없던 동생은 저희 막내딸을 정말 많이 예뻐했고 힘들 때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과일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시장에서 제법 큰 가게를 하고 계셨고 오빠리는 근처에서 밥집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생활력이 강했어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고 퍼주기만 좋아하는 아빠는 늘 사업을 하면 망하셨고 결국 과일 가게를 자리 잡고 단골을 모으는 건 다 엄마가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여인천하인 집이었다 생각하시면 되죠.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소심하고 70년대 여자분들처럼 내숭도 있고 그랬지만 아빠랑 살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 성격도 많이 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늘 사업을 실패하는 아빠랑 살면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의 성격의 엄마가 되신 거라 생각해요. 저희 엄마는 정말 생활력이 강하셨거든요. 지금 가게를 차리신 것도 다 엄마의 부지런함 덕분이었어요. 엄마 아빠의 가게가 이만큼 크기까지 저랑 제 여동생도 거들었고요. 오빠가 하는 밥집 또한 저희 엄마가 거의 다 해주시는 거고 새언니가 오빠보다 더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오빠도 사기당하고 사람만 좋은 사람이었고 오빠가 사고를 치면 사고 수습을 하는 건 저랑 엄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여성 파워가 더 높은 집이었어요. 당연히 제사를 해도 모든 일은 같이 하고 저희 아빠도 오빠보다는 저희 딸 둘이 더 야무지고 일을 잘해서 더 좋아하십니다. 아들이라고 최고라고 하는 시대도 아니지만 저희 집은 특히나 아들 우선주의 이런 건 없었어요. 아들이라서 밥을 먼저 먹는다든가 아들이라서 아들에게 공부를 밀어준다 그런 분위기의 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빠가 사고를 치면 저희가 수습을 해서 오빠를 지키고 돌보는 게 제일처럼 됐어요. 이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여장부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공주님처럼 온실 속 화초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기자기한 여자 같은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죠. 저희 신랑은 저의 이런 생활력 강하고 씩씩한 모습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랑의 잘생긴 외모에 반했습니다. 저희 신랑은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집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전혀 돈이 없는 시댁 집안이었지만 신랑 얼굴만 보면 고생은 안 해보고 자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들의 학력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친정도 그때는 집안 사정이 좋지 못했고 다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여동생만 지방에서 국립대를 나왔고요. 시어머니는 자기네 집안은 다들 머리가 좋은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갔지. 정말 신랑은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아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이런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를 잘 몰랐어요. 그냥 대학 나온 며느리를 원하셨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을 나왔지만 저보다 사회생활은 늦게 시작해서 연봉이 더 낮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고 싶다거나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신랑은 다르더라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대학 생활도 해보고 싶고 다음 생에는 유학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신랑이라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연애할 때라 신랑의 그런 모습도 좋게 보였고요. 처음에 시댁에서는 혼전 임신이라 구박을 하셨어요. 하지만 어디 점집에서 제가 올해 아이를 낳으면 100% 아들일 것이고
아들이 집안을 일으킬 큰 인물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글쎄 용안점집에 갔는데 뱃속의 아들이 글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귀한 인물이 된다 하더라. 그러니 무조건 몸조심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알았지? 아들이래? 잘됐네. 의사도 팔아놓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은 날 닮아서 머리는 좋을 거야. 우리가 열심히 돈 모아서 아들 뒷바라지 해줘야 돼.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도움이 돼야지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댁에서는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였어요. 신랑 또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음 달로 결혼 날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학 졸업을 한 며느리를 드리기 바라셨다고 하더라고요. 혼전 임신이 문제가 아니라 제 학벌이 마음에 안 드셨지만 제 뱃속의 아이가 큰 인물이 된다 하니 분위기가 완전 바뀌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뱃속 아이 때문에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눈에는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집착이 눈에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고생할 것 같아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의 예상대로 시어머니와 신랑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를 해준다는 핑계로 저희 아들을 본인 아들처럼 키우셨어요. 사실 그때는 어머니가 아들을 밤새 데리고 있으시고 24시간 중 16시간을 데리고 있으니 솔직히 몸도 마음도 편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몸이 정말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다른 일을 도와주신 게 거의 없지만 아이는 정말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머니가 저희 아들에 대한 집착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태어나서 신생아 그리고 돌 전까지 엄마들은 푹 잘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3시간에 한 번씩 깨고 기저귀 갈아줘야 하고 분유를 타서 먹여야 하는데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수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고마웠죠. 사실 시어머니의 이런 집착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태교부터 영어 팝송을 듣고 클래식을 들어라, 심심할 때 수학 문제집을 풀어라 하면서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살만 찌고 사람이 둔해져서 아들 머리가 나빠진대. 그러니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클래식 듣고 불량 음식 먹지 말고 도시락 싸서 먹으렴 하시는 겁니다. 사실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다 보니 누구보다 숫자를 많이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일하는 엄마가 더 똑똑한 아이를 낳는다며 끝까지 일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시댁에서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60% 대출을 해서 집을 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달까지 직장을 다녔어요. 휴직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신랑도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딨냐며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힘들게 돈 번다고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이 돈이 들어갈 테니 힘내서 같이 벌라고. 그래서 정말 무거운 몸으로 끝까지 출근했습니다. 우리 뱃속의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잖아. 집안을 일으키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 사교육 없이 아이가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겠어?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아이 잘 키워야지 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 나랑 잘 키운다는 의미가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살기 바랬거든요. 예전 80년, 90년대에는 좋은 대학 나오면 다 대기업 가고 성공가도를 달렸다지만 지금 세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탑3 안에 드는 대학을 나와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봤고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적응 못해서 퇴직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겠다는 생각과 가치가 옛날과는 달라지지 않았나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 새로운 직업군들이 많아서 돈 더 잘 버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저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무조건 공부에 올인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신랑이랑은 다르게 말이죠. 저희 아들이 돌이 지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돌이 되기 전부터 온갖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시키자고 하시는 겁니다. 갑의 수업부터 놀이체험 방문 수업을 어디서 알아오셨는지 일주일에 2-3번 수업을 하라고 강요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는 자연과 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는 돌 지나자마자 책 수업부터 수업 스케줄을 짜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늘 남편은 원래 공부를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노이로제 걸릴 만큼 신랑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댁이 너무 못 살아서 대학 진학이 어려웠고 그 당시 시댁은 집도 없고 시아버지는 병상에 있어서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신랑도 아들의 공부에 집착이 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랑도 머리가 좋다, 배움이 많은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정말 공부를 잘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는 학벌이 낮아도 말하는 센스와 대화의 깊이가 달랐어요. 하지만 신랑은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번 우리 아들 닮았으면 머리는 좋을 거다 하면서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상 이런 방문 수업들 지금부터 시키면 나중에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잘 데리고 있으면서 키울게요. 내가 돈 벌어서 보내줄 테니 우리 귀한 손주 공부시키렴. 이때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 내가 육아서 읽어보니 이때 이런저런 교육을 시켜줘야 두뇌에 좋다더라. 그리고 내가 영어 유치원 원서 놓고 왔으니 그리 알아라. 어머니, 저희 형편에 무슨 영어 유치원이에요. 거기 가려면 미리 준비시켜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달마다 들어가는 돈이 많이 나가서 못 보냅니다. 내가 우리 손주를 위해서 돈 벌어서 유치원비는 내가 보탤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들의 공부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는 자기가 마트에서 캐셔를 해서 돈을 벌어서라도 아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아직 어릴 때는 돈을 모아서 대출부터 갚고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친정오빠 아들을 보면 억지로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아이는 잘하더라고요. 친정오빠 아들은 이번에 과학고에 입학했는데 사교육이라고는 인강 들은 게 전부였어요. 그냥 오빠 아들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늘 궁금증이 많고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하는 아이였어요. 오빠랑 새언니도 아이 공부시키는 타입이 아니었고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학군도 좋은 동네도 아닌 데서 스스로 공부해서 과학고에 입학했거든요. 오빠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알았지만 서포트해줄 형편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이것저것 알아봐 주셔서 과학고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우리 손주도 보낼 수 있다며 더 간섭을 하셨어요. 우리 친정부모님은 아무런 간섭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저희 시어머니가 늘 물어보셨죠. 아니, 너희 오빠 아들은 어떻게 공부시킨 거니? 알고 보면 집에서 너희 새언니가 과외시킨 거 아니야? 한번 물어봐라. 무슨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켰는지. 오빠랑 언니가 장사를 해서 일일이 그런 거 알아보고 시킬 수가 없었는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4살 때 한글을 아는 분위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오빠 아들이 과학고를 가자 더 우리 아들도 과학고에 보내야 한다며 아이 교육에 더 많이 간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4살 때 제가 딸아이를 임신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잘 키우려면 둘째 낳길 원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저는 오빠도 여동생도 있어서 좋았거든요.
이 험한 세상 형제가 있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했고 솔직히 저는 딸을 낳고 싶었어요. 아들은 생김새도 시어머니를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닮은 딸도 가지고 싶었답니다. 16주의 딸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신랑 인상이 구겨지더라고요. 신랑은 첫째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둘째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에서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요즘 아빠들은 딸 낳기 위해서 둘째, 셋째도 낳는다고 하는데 저희 신랑은 아니었어요. 저는 내심 딸아이라서 좋았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고 딸 낳아서 뭐 할래? 하면서 괜히 우리 장손 앞길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정말 화가 났지만 원래 시댁 분위기가 아들 우선적이고 가부장적이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정말 손주인 제 아들에게는 잘해주셨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도 시어머니가 마트 일하셔서 원비 다 내주셨어요. 사실 그게 말은 쉽지만 몇 년을 뒷받침해 주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어머니 월급이 240만 원인데 그 중에 150만 원을 손주 영어 유치원비로 내시는 거니까요. 집에 돈이 있어서 보태주시는 거랑 자기 월급의 반 이상을 매달 보내주시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시어머니 대단하시다며 저보고 어머니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딸이라고 무심하게 대하셔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본인도 똑똑한 할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답니다. 늘 차 안에서 영어 방송을 듣고 설거지할 때도 팝송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이런 노력이 감사는 했지만 걱정이 됐어요. 비록 제가 대학교를 나온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발음이 좋지 않다는 건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영어로 아들에게 물어보고 영어로 대화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생이 국립대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오히려 나쁜 발음이 고착화가 되면 더 고치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보다 실컷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발음 배우는데 집에서 안 좋은 발음이 형성되어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요. 실제로 유치원 선생님도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가 저희 알려주는 대로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잘못 들은 듯 자기 발음이 맞다는데 확인 부탁드릴게요. 집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신랑에게 말했지만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님한테 말씀드리니 본인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도 못 걸었네요. 시댁과 다르게 저희 친정에서는 둘째가 딸이라고 좋아하셨어요.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노후가 외롭지 않고 저를 닮은 딸이길 바라셨어요. 딸아이를 무사히 출산하고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는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애가 둘이 되니 아플 때도 많았고 매번 월차 사용하는 것도 눈치 보였어요. 신랑은 매일 돈 없다고 난리고 아들 교육비를 줄이자 했다가 신랑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우리 지금 형편에 영어에 과학에 수학에 그룹 수업은 도저히 무리야. 조금 더 싼 학원들도 많고 아직 어리니까 내가 잘 돌볼게. 대학도 안 나온 당신이 뭘 가르칠 건데? 그러니까 왜 둘째는 나와서 당신이 돈 벌었으면 이런 걱정 안 하고 우리 아들 학원에 보냈을 텐데. 집에서 밥이랑 김치만 먹어도 아이 교육비는 줄일 수 없다는 게 신랑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종착점은 매번 괜히 딸아이를 낳아서 돈만 들어간다고 구박하는 거였습니다. 본인 아이인데 딸이라는 이유로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살 때부터 아들에게 든 교육비가 200만 원이었어요. 저희 형편에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벌어다 주는 돈이 3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늘 마이너스였고요. 제 주변에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집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랑 신랑이 너무나 원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켰어요. 그런데 신랑은 아이를 위해 대출을 더 받아서 학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이사 가자고 난리셨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면서 엄마가 그런 것도 모르냐며 구박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사를 가야 학군이 좋은 초등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것조차 시어머니가 알아봐야겠냐며 저에게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딸아이도 있고 해서 더 좁은 평수로 이사 가기 싫었으나 계속해서 학군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한다고 해서 30평대에서 20평대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덕분에 대출은 더 많아졌어요. 학군 좋은 곳이 좋다는 건 알죠. 하지만 그만큼 한 달에 나가야 하는 돈이 늘어나니 전 답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학군에 살아야 아이가 더 공부를 잘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집까지 본인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공부는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정오빠 아이가 과학고를 간 거는 개천에서 용난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친정오빠네는 아이들 도서관에 태워다 주기만 했을 뿐 아이 스스로가 책을 읽고 공부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과학고에 꽂히신 건지 말끝마다 우리 아들도 과학고에 보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친정오빠는 아들이 과학고를 다닌다고 해서 유세를 떨거나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에 자격지심을 느끼시는 듯이 너희 집 머리 유전으로는 과학고 보내기 힘들 텐데 올케 언니가 머리가 좋았나 봐. 아들 머리는 엄마 닮는다고 하던데 너 머리 닮았음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 과학고 보낼 수 있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